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대한민국도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마스크 끼고요. 또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산길을 가보면요, 노란 개나리꽃, 그리고 또 우리 특산식물이죠. 우리 한국에서 만나는 희열이라고 하는 이 노란 꽃이 피는 그런 작물도 피어 있더군요. 곳곳에서 그런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 봄빛, 봄꽃을 보고 있으면 조만간 코로나19 우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놀라운 검사 역량, 또 진단 역량,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힘을 보태서 이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나쁜 정치입니다.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상대를 위압적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억압하고 그리고 불법 폭력 쓰고 이런 한국 사회 정치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러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나 투명하고 또 공개된 사회, 이게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과거형의 정치들이 국회에는 존재합니다. 이번 21대 국회 반드시 국민을 섬기는 유능하고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륜 있는 그런 정치가 꼽히기를 기대합니다. 나쁜 정치, 막말 정치, 거짓말 정치, 불법 정치, 폭력 정치, 이런 거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오는 4월 15일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면서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줄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21대 국회 어떻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제20대 국회 어땠습니까? 법안 통과율 30%였습니다. 과거에는 60%, 50%, 아무리 낮아도 40% 중반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툭하면 장외로 나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입법을 방해하고 회의 열려고 그러면 회의 합의 안 해줘서 회의를 못 열고 상임위 문 닫아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국회 입법하지도 않고 방해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도 될까요? 이런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됩니다.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많이 뽑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단은 출마하는 사람들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죠. 그런데 뽑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18살까지 내려갔습니다. 과거에는 만 19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8살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투표 연령이 인하됐습니다. 또 이번엔 제도의 변화도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득표는 20%, 30%대를 하고 의석은 50%대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큰 정당들이 이렇게 담합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치, 그래서 소수 정당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정당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국회 진출도 안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43석 중에서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배분하고요. 나머지 13석은 병립형으로 정당 투표 얻은 만큼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커다란 변화, 1987년 개헌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선거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표로 여기에 좋은 의원들이 진출해야 되겠죠. 총선의 대진표도 거의 다 완성돼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쁜 정치 퇴출하고 국민 섬기는
좋은 정치 꽃피우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나쁜 정치 어땠습니까? 지난 20대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국회 집기와 여러 가지 서류를 파손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회의를 막 할 수 없게 막아서는 폭력적인 모습들 봤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의원들 봤고요. 막말하는 그런 의원도 있었습니다. 유권자가 자기 말에 흔쾌하게 동의 안 해주니까 지역 유권자 앞에서 침을 뱉고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끼리 폭력 사용하고 음주운전하고 최소한 국민이라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양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많았었죠.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 이념, 철새처럼 이당저당 떠돌아다니고 정당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당 또 어느새 또 바꿔타고 갈아타고 진보에서 어느 날 보수로 갔다가 보수에서 진보로 갔다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이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진영의 대통령 만들었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총선과 이 대선에서 역할해주면서 또 만들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서 이번에는 또 보수 정당에 또 간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일까요? 저는 이런 정치는 분명히 바꿔야 될 과거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자신의 이념과 철학, 가치관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당 저당 떠돌이처럼 다니고 자기 생각 안 되면은 당 해체시켜버리고 또 다른 당으로 갔다가 이런 철새 정치인들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미 총선 대진표가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야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여당에서는 직전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고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지낸 황교안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사이다 총리, 지사와 또 의원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고요.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그런 또 비판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탄핵 당시에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공안검사로서 활동했었고요. 법 의식에는 투철합니다. 대신에 너무 종교에서도 기독교 편향적이어서 다른 종교를 좀 배척하는 모습들, 조계종, 설날 선물에 조계종에 육포를 보냈다가 불국기에 반발을 사기도 했고 또 리더십이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 그리고 강경투쟁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고요.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법에 해박하고 또 야당의 지금 이 선두주자 물론 두 사람이 다 여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또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목소리도 좋고요. 신원 서판 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궁금합니다. 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고민정 전 대변인 서울시장을 지냈고 야권의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오세훈 전 시장. 이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동작은 어떻습니까? 동작을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죠. 또 판사 출신인 그동안의 법조농단을 비판했던 이수진 판사가 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만만치 않은 내공이 있어서 과연 이수진 판사가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곳들이 전국에 가득합니다. 253곳에서 이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표심일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번에는 PK 표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경남, 부산 PK 지역. 지난 총선 때는 상당히 약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PK 지역,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불과 30여일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유권자들께서도 누가 우리 지역에 나오는지 이 사람은 댐댐이가 어떤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폭력 정과는 없는지 나쁜 짓 한 건 없는지 막말을 하던 사람은 아닌지 유능한지 그동안 법안 통과율은 어땠는지 좋은 법을 만들었는지 또 리더십이 있어서 지역민들을 잘 살피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만해서 지역민들 일반 시민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정치인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권에서 만일의 경우 이 부분을 잘 다뤄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정하게 안정된다면 여권은 어느 정도 선방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제대로 수습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역시 야권이 유리하겠죠. 코로나19 사태가 일단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 인재 영입과 개혁 공천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가 이 점을 봐야 되겠죠. 여당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신선미가 그렇게 높다 또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 인재로 영입했던 박찬주 전 대장처럼 사병의 얼굴에 이 부침개, 뜨거운 부침개를 던졌던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입하면서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보수 진영의 색깔을 가진 인사들을 영입했지만 여당도 야당도 인재 영입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낙천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지사 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목희 전 의원이라든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전략통, 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을 낙천시킨 거.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가는 지점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단지 논란이 있고 이 부분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낙천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지도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야 모두 공천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고 낙천자들의 반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제대로 품을지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겁니다. 역시 또 하나는 국정 운영의 평가겠죠.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개혁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남북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로 계속해서 트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들 특히 그 과정은 야당의 발목 잡기가 너무 심했던 점들 이런 점이 배려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습니다. 서로 이합집산했던 곳들이 다 모이긴 했는데 과연 국민들께 새로운 보수의 가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국정농단 사태 때 있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시 다 모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도로 새누리당 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과연 국민들께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넜는지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야당도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비례정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겠죠. 정의당의 반발, 여당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지 그리고 이걸 잘 수습해서 비례정당 문제가 여야 모두 어떻게 치열한 대결을 펼칠지 이 점도 중요할 것이고요. 북한 변수, 경제 민생 변수 좌우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고요. 청년층의 투표, 이번에 18세의 이 유권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표심도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변수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후보를 선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말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철새 행보하고 범죄, 불법, 탈법 이런 후보들 소위 말하는 나쁜 정치, 나쁜 정치인, 저질 정치인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소명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촛불혁명이 일궜던 대한민국의 그 거리를 1,700만 명이 누비면서 외쳤던 그 개혁과 민주주의, 정의, 혁신 과연 누가 실천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께서 정말로 실력 있고 개혁적이면서 유능하고 깨끗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 첫 고사성어로는 건곤일척
일척이라는 고사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건곤일척. 과거 초안지에서 유방과 한우가 정말 대결전을 펼칩니다. 하늘과 땅에 이 승부수를 던지는 건곤일척의 상황. 이번 4.15 총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키워주시겠습니까? 건곤일척의 승부수. 리더십도 좋아야 되지만 결국 하늘과 땅이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건곤일척의 승부수, 과연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 궁금합니다. 건곤일척이라는 이 고사성어에는 이 한유라고 하는 당나라의 문장가가 쓴 시가 결국은 연유가 됐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그 시는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범이 피곤하여 강을 나누니 천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네. 누가 왕에게 말머리 돌리자 하여 진정 건곤일척 승부를 겨루게 했나. 바로 초안지에서 등장했던 그 건곤일척의 승부를 당나라의 시인 문장가 한유가 쓴 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정치인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때 많이 쓰는 이 성어가 있습니다. 불입호열 부득호자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건곤일척의 승부수에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면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불립호열 부득호자라 라는 성어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유명한 당서의 배도전에 나온 말이죠. 또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병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거기에는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그리고 인화까지 연결되는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명언 하나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 아시죠?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UCLA에서 농구 감독을 하면서 미국 NBA 명예의 정당에 헌액된 사람이 존 우든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농구 감독입니다. 이분 정말 뛰어난 그런 역량을 보였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경기를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경기를 끝냈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개혁도 있었고 많은 정치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을 위해서 개혁하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뛰어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군인이자 황제였던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승리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주기를 이번 출마자들에게 바랍니다. 오늘의 시는 그래서 안도현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도현 시인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담은 그런 시를 많이 쓰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죠. 저도 안도현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안도현.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국가의 큰 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에 짐을 지고 걸어가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4.15 총선 국민들께서 꼭 좋은 정치를 실천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쁜 정치 퇴출시키고 유능하고 똑똑하며 경륜 있고 바람직한 정치, 개혁과 혁신의 정치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의 멋진 선택의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